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저염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쉬운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앞선 코너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웃퍼폼의 나날이죠. 네. 많은 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승률이 둘 다 0.65%씩 똑같이 올랐습니다. 장 막판에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장 중반에는 거의 또 많이 났어요? 네, 마이너스 전환했다가 다시 플러스로 왔습니다. 네. 네, 역시 오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많이 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한 4,800억, 800억씩 매도를 했습니다. 네. 외국인은 그래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1,500억 가까이 팔았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8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6,2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180억 매수를 네. 했습니다. 외국인은 정말 계속 매도를 하네요. 언제까지? 지금 34%예요. 코스피의 보유 비중이. 네. 750조 정도 됩니다. 많아요. 조금 더 팔아라. 안 되겠다, 야. 너희들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야. 3분의 1이 외국 거야,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원래 더 많았잖아요. 그렇죠. 역대 최저치잖아요, 외국인 비중이. 네, 최근, 그렇죠. 거의 10몇 년간인가? 10년, 그 기준으로 최저치죠. 네. 그리고 오늘 업종 상승률 1위가 의약품이었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아주 좋았죠? 네, 의약품 혼자 3.6%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네. 2위인 전기가스는 1.7% 업종 상승률을 보였는데 네. 의약품은 제일 많이 오른 게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실적이 좋았던 거죠? 네, 15%가 넘게 상승을 큰 했고요. 회사인데. 셀트리온도 4% 상승을 했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분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2분기 매출은 1,44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0% 넘게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660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마진이 얼마야, 이게? 네, 마진이 엄청나네요. 마진이 거의 뭐 한 40%쯤 되는 거잖아요. 네. 그 NH증권의 박병국 연구원에 따르면 1분기부터 반영된 코로나19 이 손익이 2분기에도 호실적으로 연결이 됐고 하반기부터는 노바백스와 CMO 계약을 했죠. 4천만 회분 요거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도 있습니다. 이것도 임상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많이 아니, 상승했습니다. 저기서 만들면 우리한테 먼저 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수 없죠. 우리한테 이 공장 뒤로 이렇게 우리 옛날 어렵게 살던 때는 공장에서 만들면 막 이렇게 뒤로 막 물건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없는 모양이네. 네. 농담입니다. 네. 예, 그리고 2위가 전기가스였는데요. 한국가스공사가 2.3%, 한국전력이 2% 올랐습니다. 왜 그랬죠? 예, 한국전력은 오랜만에 이 전기료 인상 기대감이 조금 형성이 됐습니다. 4분기에 인상할 기대감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어제 현재와 같은 높은 연료비가 하반기에도 유지되거나 상승한다면 4분기 중에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 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네. 전기요금 올리겠다. 올릴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검토하겠다는 거니까. 검토하겠다는 네. 거죠. 예, 실적 연료비와 이제 기준 연료비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실적 연료비는 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입니다. 네. 예, 보통 두바이 유로 기준으로 하면은 70불 정도이고요. 그리고 기준 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인데 두바이 유 기준으로 지금 54불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유연탄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작년 말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이렇게 원료비 상승이 굉장히 컸고 충분히 전기요금 인상에 반영할 만한데 정치권의 서민 물가 우려 때문에 지금 계속 인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산업부도 근데 4분기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라서 이번에는 가능할지 한번 모르겠는데 한번 기대해 볼 만은 한 것 같아요. 다만 네. 이제 정치권 움직임은 좀 우려가 되는데요. 후보들이 전부 다 지금 전기요금을 추가로 뭐 보합도 아니고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후보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유례 없는 폭염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으니 시원할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전기요금 추가 감면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뭐 다른 후보들도 다 전기요금 인하를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인상 여부는 9월 달에 결정이 될 거라고 하고요. 오늘은 어쨌든 기대감에 2% 상승했습니다. 이게 전기요금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전기요금을 비싸지는 않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나라보다는 상당히 싼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기세를 따져보면 중국 애들도 어마무시하게 싸게 공급을 하거든. 그러면은 그 산업하고 비교해 보면 누진세 등을 감안해 보면 서민들만 봉이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서민들 전기세 올리면 안 된다. 오히려 산업 전기세 올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되게 합리적인 주장인데
또 이제 중국 애들 하는 거 보면 또 어떤 지역에 일부 지역은 전기세가 엄청 싼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가 정답인지 사실 저는 나이 먹으면서 뭐가 오를까 하는 게 점점 헷갈려요. 예전에는 서민들 전기세 낮춰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산업들은 너무 싸니까 네. 조금 더 높은 누진세를 한다든가 주는 게 맞다. 근데 이게 또 국제적인 사회에서 펼쳐지면 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어렵네요. 이게 어디에 기준점을 맞추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세상 살다 보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정확하고 확정적인 건 없는 것 같아. 예. 진짜 판단이 어렵긴 하겠네요. 한전의 이 적자가 누적적으로 조 단위로 커져가는 것도 가만히 볼 수는 없는데 이 올해는 조금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지난 여름마다 나왔던 뉴스가 항상 이 연료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는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게 차별적으로 그래서 그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싸고 네. 가정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모두가 좀 잘 생각할 수 있는 해법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업종 상승률 3위는 전기전자 업종이었습니다. 1% 올랐고요. 이 중에서는 뭐 해성 DS가 6.7%, DBI텍이 5% 올랐는데요. 뭐 둘 다 뭐 차량용 반도체 뭐 관련한 이제 회사인데 DBI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8인치 파운드리 공급 쇼티지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서 목표가가 82,000원에서 88,000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네. 유한타 증권의 이재윤 연구원은 2분기 매출 상승은 가격 인상한 효과의 영향이었다. 그래서 매출 증가분이 한 276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무선 이어폰, 웨어러블, IoT 등의 전방 산업 고성장으로 8인치 파운드리 공급 쇼티지는 내년에도 계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영업이익이 5천억이 육박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지금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오늘 많이 올라서 한 8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향후 실적을 고려할 때 DBI텍 시총은 4조 원까지 이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현재 시총보다 뭐 4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DBI텍은 오늘 5% 상승했습니다. DBI텍 맨날 안 좋았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이 2분기에 인텔을 제치고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 올랐더라고요. 인텔이 이제 2017년, 18년 이 두 해를 제외하고는 30년 동안 반도체 매출로는 세계 1위를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네. 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제 삼성전자가 당분간은 반도체 매출 1위를 유지를 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뭐 향후 승부는 이제 어느 회사가 더 많이 투자를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아마 매출 1등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왜 시스템 반도체 못하냐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아니에요. 왜냐면 제일 잘할 수 있는 메모리를 한 거고 메모리에서 진짜 좋은 성과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뭐 1등주의의 나라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하고는 사실 담벼락이 굉장히 큰 건데 그거 메모리 잘했다고 시스템까지 잘해라 이래버리니까 참 잘하고 있는 회사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오늘 뭐 반도체 주가 다들 좋았는데요.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고요. 왜냐하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상당히 좋죠. 네. 네. 또 국내 반도체 수출도 굉장히 좋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이제 8월 초일이잖아요. 네.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성장률은 뭐 다 좋았어요. 15개 품목이 다 좋았는데 반도체 수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전월에 네. 발표했던 전년 동기 대비 데이터 그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네. 대부분의 품목들이 이거보다 낮았거든요. 단 3개 품목만 전월 수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 그다음 디스플레이, 그다음 컴퓨터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관련된 3개 다 갖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 좋았습니다. 겨우 1%. 네, 겨울. 네. 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한국 기업들한테 2022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거 후원을 중단을 해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약간 안 좋은 약간 우려가 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요. 어저께 미 의회가 삼성, 현대차, SK 등의 한국 기업들한테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8일에 이제 도쿄올림픽이 폐막을 합니다. 네. 이거 폐막하면 바로 베이징 올림픽 준비를 시작을 할 텐데 미국 측의 보이콧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4년마다 약 1억 달러 정도를 후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2028년 LA 올림픽까지 이미 계약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대차, SK도 마찬가지로 특정 종목을 지원을 하면서 마케팅 중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 의회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한테도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코카콜라, 에어비앤비, P&G, 인텔, 비자 등의 이제 올림픽 공식 후원사입니다. 이 다섯 네. 곳은 이곳 임원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면서 중국 내에서 집단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데를 왜 지원을 하느냐? 이것보다 기업 이익이 먼저냐? 네.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동맹국들과 함께 베이징 올림픽 거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업계 국내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샌드위치 신세에 놓인 형국이다라고 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일단 미국 기업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겠네, 우리나라. 네, 근데 이 미국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들어주자니 또 사드 보복 사태가 재현될까봐 또 우려가 되죠. 미국 애들 다 하고 나서 마지 못해 약간 줄이는 걸로 그런 게 어떨까 싶네. 네, 요것도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남양유업 네, 요거 이틀째 지금 하락 중입니다. 오늘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남양유업 보통주가 1.8% 빠졌고요. 장중에는 한 7% 넘게도 빠졌던 것 같아요. 네. 남양유업 우선주가 한 6.6% 정도 빠졌습니다. 우선주는 이때까지 뭐 남양유업보다 더 주가 상승률이 높게 잘 올라가다가 오늘은 또 하락률이 더 컸습니다. 네. 인수대상 지분은 이제 오너 일가 지분 52%, 인수가가 3,100억인데요. 이 3,100억에 대해서 뭐 비싸냐 싸냐에 대해서 논란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요즘 얘기 나오는 거는 굉장히 싸다. 메일랩이 갖고 있는 기존의 그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3,100억은 너무 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 것 같고 최근에 주가 상승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그 계약 체결을 할 당시에 주가가 44만 원이었는데 이 두 배 수준이 82만 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했고요. 근데 이제 계약 이후로 주가가 계속 스물스물 올라서 그렇지. 80만 원 넘게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생각이 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좀 이게 들고요. 부동산에서 계약 빼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내놨다가 가격 오르면 안 팔래. 그리고 또 이제 계약금 10% 띄어도 올린 게 얼마인데 됐어 손해 보지 뭐 이러면서 말 시키지 마십시오 저한테 더 이상.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근데 이미 지난주에 충분히 피를 토했습니다. 네, 저는. 특이하게 이제 위약금 조항이나 계약금 같은 약속이 별도로 이제 계약서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소송으로 가게 되면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배상을 해야 될 것 같긴 계약금이 한데 없었어? 그런 조건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계약금도 없었고요. 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 물어내도 되고 입 닫고 끝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뭐 소송으로 가면은 이제 물어낼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 홍 전 회장 측에 다른 투자자들이 접촉을 하면서 더 높은 매각 가격을 요구하고 거기에 지불해야 되는 배상금도 다 물어주겠다 이런 요구도 한 게 아니라 당연히 옆에서 부추기는 놈들도 있겠지. 그렇죠. 당연히. 대주주일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런 대안 없이 이거를 거부하지는 않지 않을까. 뭐 자기네 변호사들한테 얘기는 또 들어봤겠지.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어제 우유 샀거든요. 네. 우유를 사는데 옛날에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남양유업은 사면 안 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이제 회사 넘어갔어 괜찮아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안 사. 내가 안 사. 내가 안 사. 됐어 치워 이러면서. 예. 우유 가격 저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뭐 무슨 일이야 나 몰라 나는 잘 이랬는데 이번에는 진짜 좀 아닌 것 같더라. 네. 네, 뭐 우유 가격도 이제 오를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기름은 아니고 유럽보다는 우리나라 우유가 조금 비싸다네요. 그런가요? 주식이 아니라서 그렇겠지. 우유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나오죠? 송아지를 낳고 나야 납니다. 아, 그전에는 우유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포유류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사람만 출산하고 젖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오늘 인터파크가 많이 올랐는데요. 1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이슈가 나온 건 아닌데 뭐 야놀자 인수 기대감 때문에 또 한번 조용하다가 또 오늘 네. 폭등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뭐 야놀자 인수는 굉장히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만큼 이 인터파크의 매출 포트폴리오가 공연이랑 여행에 좀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네. 전체 거래액의 여행이 48%고 공연이 한 20% 정도라서 70%가 이 야놀자 포트폴리오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카카오 많이 거론되는데 조금 네이버 카카오는 좀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냥 거론이 되는 것 같고 야놀자는 좀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약간 이렇게 좀 더 퍼뜨릴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 뭐 계속 네 자릿수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5월달, 6월달 확진자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그 중에서 미접종자가 96.7%다. 네, 대부분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들한테 확진이 나오는 거죠. 네. 접종 완료자는 0.3%에 불과했다 하고요. 반면에 정반대 데이터가 미국에서 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미국에서 한 행사가 열렸는데 7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린 행사에 한 469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4분의 3이 백신 접종자한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한 74% 비중인데요. 이미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감염 사례가 나온 거고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가 전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를 확산시켜서 여름제 확산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이 가설을 지지하는 핵심 증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네요.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한 명이 가면 한 10명 전염되고 이런답니다. 네, 예. 아직 지금 현재로는 백신 많이 살 길이다. 백신 접종률이 70%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걱정 없다. 네. 예, 백신 접종하면 이제 코로나도 안 걸리고 확진자가 늘어나도 백신 접종률만 올라가면 된다. 이런 네. 의견이 지금 대다수인데 만약에 이런 아직은 소수 사례라서 좀 그렇지만 이런 사례가 좀 많아지면은 또 다른 공포가 좀 확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7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네, 554억 달러. 엄청나죠.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나요. 1956년 이래로 이 통계 작성한 이래로 월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아마 다음 달에 또 최고치 달성하겠죠. 15개 주력 품목과 9개 지역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이 60%, 철강 41%, 반도체 40%, 디스플레이 38%, 자동차 부품 35%, 가전 30%. 네. 이 중에서 이제 신성장 품목이라고 해서 2차 전지가 31%, 네. 바이오헬스가 7%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레벨업 가능성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출 데이터 규모가 엄청납니다. 내년까지만 유지된다면 한국 주식시장 레벨업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이익이 수출과 이익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면. 네. 근데 유지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550억 달러면 55조죠. 55조고 그럼 1년으로 합산하면은 550조, 600조, 650조 정도 되죠. 수출이 650조야. 마진율이 높은 게 더 많죠. 650조에 그러네. 그러면 지금 180조가 맞겠네. 지금 코스피 기준 180조 얘기 나오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수출만 저 정도면은 180조 안 비싸네. 한국 주식이 지금. 비싸진 않죠. 그 배수 기준으로는 멀티플은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죠. 그렇지. 대표 기업들이 이렇게 안 올랐으니까 네, 별로. 특히나 네. 뭐 수출 기업들이 국내는 뭐 70%인데 네. 이렇게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면 실적으로 잘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막 마이크 다 세팅 끝났다고 했는데 마이크 사고가 중국 시황에서 또 제 마이크를 꺼트려 놓고 했어요. 자, 이제는 제가 발견했죠. 세팅을 잘해서 마이크 실수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제는 마이크 소리도 귓구멍 떨어져 나가게 상당히 크게 저희가 설정했어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야. 그냥 손으로 꾹 꽂고 그냥 하는 마이크하고 좀 틀려요. 그죠? 이 좀 좋은 마이크는 또 중간에 기계가 필요해요. 중간에 기계가. 그래서 아시지 않습니까? 기계치라서 기계가 한 개 늘 때마다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드디어 그 세팅을 맞췄다는 거. 저는 마이크만 꼽으면 저절로 다 되는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네.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짜 멀리서 얘기해도 좀 크게 제가 사실 왜 마이크에 이 여행을 시작을 했냐면 제가 귀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저는 이 공간을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추가했지 않습니까? 안 울리려고 너무 울려서 근데 또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또 마이크를 또 업그레이드한 거죠. 한 번 업그레이드하고 또 업그레이드했어. 지금 몇 번 업그레이드했어. 귀가 제가 너무 밝아서 자꾸 기술적 시도는 하는데 안 맞은 거지. 기계치가 업그레이드하니까 뭐가 계속 기계치 곱하기 기계치. 네, 이제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좋은 음향으로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장비는 거의 이제 공영 방송국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마이크 자체는 공영방송국에 빠지지 않죠? 이 마이크 대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메이드 인 젊은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러면 이따 연합 인포맥스에서 8시에 아, 그러네요.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나갑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서 아, 인사드립니다. 맞다. 하나만 더. 네, 아침 라이브. 라이브 괜찮으신가요? 라이브 괜찮으시면 하고 한 번만 뭐 아침 댓글에는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오후에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